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박태균 기자님께서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마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정리해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확산 전략이 어떤 건지 교육을 시켜드리자니, 저도 사실은 연구 업무에서 확산팀으로 이동을 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까 하는 홍보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내부 직원들이 많이 계셔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할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아 비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내일이 생일날인데 너무 자아 비판을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결정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확산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건강 문해력이라고 하는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확산 전략을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서 관심 있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의는 개인들이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건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는, 어세스할 수 있는 데까지 이뤄지는 그런 정보 제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거 헬스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큰 장벽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저도 연구진의 입장이지만 어떤 보고서는 읽어보면 저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가공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7스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먼저 오디언스와 그 오디언스에 합당하는 고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보고서가 타겟하고 있는 파퓰레이션은 어느 집단이고, 또 보고서는 임상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은 별도의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와 별개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하고 나면 검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아직은 그 외부 전문가 위주의 검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일반인 그 수준의 그런 검독은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슈를 도출을 하고 나면 드래프트를 만들 때 헬스 리터러시 디자인의 원칙을 좀 입각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글자의 크기나 또 글자의 행간, 또 색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보고서나 어떤 문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새는 다 웹 베이스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제공해서 끝이 아니라 잘 테스트가 되고,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이 기획을 하고 계속 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재가공된 좋은 정수가 된 물이 적절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걸 조금 더 날리지 투 액션 프레임워크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부분은 날리지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연구본부하고 신흥본부에서 많은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산출해주고 계신데, 그걸 가지고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답션하고 또 배리어를 평가해서 그걸 다시 적용하고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평가를 평가해서 다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저희의 그 조직 구도상에 좀 맞춰서 보면, 문제 진단과 개선 전략 수립은 지금 현재 연구기획팀에서 해주시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와 신의료평가사업본부에서 날리지 크리에이션 과정을 담당해서 진행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들이 리얼월드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잘 확산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지식정보 확산 쪽에서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지식정보를 재가공하고 지식정보 확산 및 장애 요인을 검토하고 지식정보에 현장 적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확산팀, 저희 지식정보 확산팀에서 주도해서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저희는 앞서 박태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을 하는 조직이고, 그 사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신 연구진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포장지가 잘 된 선물이 도착했는데 열어봤더니 정말 좋은 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열어봤더니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간된 정보들은 얼마나 계속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협력단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조직 구조상에서 널리지 투 액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도 말 2015년도 올해 초에 해서 지식정보 확산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주기 의료기술 평가 연구가 수행이 되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 저장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 그 다음에 공유 확산 시스템, 이 공유 확산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플랫폼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각각 그 신의료는 신의료대로, 신개발 의료기술 탐색센터는 신개발대로, 기존 의료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본부는 연구본부대로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좀 너무 보고서가 어려운 것 같아, 좀 쉬운 게 필요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보고, 또 뭐 조금 이런 거 말고 좀 딴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딴 걸 만들어 보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정보 확산 플랫폼을 만듦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 주기에 따른 의료기술 주기별로 각각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매핑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술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신개발 의료기술, 신의료기술, 기존 기술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이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식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확산 서비스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축하고 있는 지식정보 구축은 지식정보 수집 저장 시스템과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의 부분으로 나누었고, 이 컨텐츠 부분을 다시 국민과 임상 전문가, 유관기관 및 정책결정자, 보건의료 산업계 부분으로 다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생산해 주시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성과 확산물들을 매핑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각자 만들고 계신 이 컨텐츠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목표 수립이 필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했고요. 확산 서비스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서비스 활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략별로 온라인 전략과 오프라인 전략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메인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3월 17일 날 약간 디자인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좀 통합을 하였고, 또 약간 그 메뉴별로 여기 있는 메뉴들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찾아보시고 길을 헤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총정리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발간하는 많은 발간물들은 연구원 지식정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고요. 또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는 신의료와 신개발 유망 의료기술 탐색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공식 블로그와 이 국민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죠. 정부 3.0 정보 공개를 좀 더 강화해서 더 그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도 리뉴얼을 하였고 현재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이게 계속 동영상처럼 흐르면서 NHTA를 각각의 이니셜로 한 좋은 말들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감성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이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센터 홈페이지고, 가장 최근에 생겼고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이제 네카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름은 하이네카죠. 내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요 수요자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알기 쉬운 연구 결과나 달달한
특별한 네카 미스터링 이야기에서 원장님께서 저희 전 직원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이 알기 쉬운 네카 연구 부분이 저희의 기존의 보고서들을 좀 더 쉽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재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2월달 원고는 이제 겨울방학이다 보니 성형수술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방학 특강의 형태로 그 미용 성형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고요. 발간 주기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인터뷰에서 저희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실 본부장님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고 또 그 실습생들이 저희 네카를 다녀가면 그에 대한 체험기를 넣거나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보신 그 네카의 하이블로그에는 공감 네카도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수요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이슈나 이달의 네카 연구, 여기서도 또 다른 이제 네카 연구를 좀 더 쉽게 또 소개하는 일반인 대상의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미디어 속 보건의료 이야기, 네카 24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호는 2월 호는 감기 이제 겨울이어서 아마 환절기가 되고 그래서 감기에 많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감기와 비타민 C를 했는데 아마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디어 속 보건의료 이야기는 외부에서 저희가 원고를 이제 요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그때 그 시간에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검색을 하다가 저희 네카의 이런 하이블로그가 검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몇 가지 사이트에서 그 신개발 유망의료 탐색 사이트와 그 하이네카 공식 블로그 사이트의 월별 방문자 수입니다. H사이트는 작년 8월에 생겨서 그때부터 한 월 4, 5천 건의 방문자가 있고 하이네카는 한 계속 상승 중인데 지금 현재 2천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트만 보더라도 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한 7천 건 정도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카 보고서인데요. 총 104건 정도가 되어 있었고, 2014년 연구 보고서는 이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곧 4월 중으로 업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연구 보고서를 보도 자료로 작성하지는 않고 선택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원문하고 요약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플레인 랭귀지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플레인 랭귀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소하게 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연구만큼 어려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 문장을 저희는 쉽게 그냥 문헌이 부족하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 조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조금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보고서의 형태는 이렇게 최종 현재 연구본부와 신의료본부 보고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카 보고서 조회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2013년에는 더 많이 증가했었는데 약간 1000건을 상회하는 그런 보고서 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 조회 현황도 현재 한 1000건을 상회하는 정도 보고서 조회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보고서 중에 탑 10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의료기술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었어요. 연구본부에서 신의료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가장 많은 3,000건 정도 조회 건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의료기술 재평가라던가 비급여 의료행위 중 이런 뭔가 급여권의 신의료와 관련된 급여제도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조금 상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용 성형술이나 근식요정술이나 태방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조회 건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신의료본부 보고서 탑 10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신의료본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게 탑 10으로 선정된 게 개연성이 좀 있으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줄기세포 정도는 워낙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비침습적 심박줄량 측정법이 굉장히 많은 조회 횟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외부 지금 현장에서는 이 심박출량 측정법이 굉장히 인베이시브한데 그걸 조금 비침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이런 체외 진단 부분에 조금 이슈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치료에 있어서는 줄기세포가 가장 핫한 이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네카에서 발간하고 있는 근거와 가치 학술지입니다. 사실은 근거와 가치가 처음에 이제 2009년에 발간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공감 네카와 같은 기관 소식지의 형태로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13년 9월에 좀 학술지다운 면모를 갖자라고 해서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역시나 조금 주제와 그 타겟과 목적이 조금 변하다 보니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가 컨텐츠도 구성도 이렇게 바꾸고 또 디자인도 오늘 배포해드린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디자인도 다음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두 개봉 박두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구 방법론 시리즈입니다. 저희 총 9개의 연구 방법론 시리즈들이 있고요. 뭐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던가 베이지아 메타 분석, 진단 검사 체계적 문헌고찰 이런 책들입니다.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만 보면 굉장히 탐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네카 발간물로 환자 정보집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용 성형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술과 수술을 구분하고 수술 같은 경우 부위별로 나누고 시술은 시술별로 나누어서 주의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이런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안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네카 발간물로 환자 정보집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저희가 환자 정보집을 지난 원탁회의의 결과 선물로 만들었고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카 이슈 페이퍼 더 에비던스인데요.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국외 인터내셔널 리더를 고려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썸머리 부분을 이번에 좀 더 강화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이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CRD 데이터베이스에도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프라인 확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론 교육인데 이 연구 방법론 왜 교육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연구 방법론 교육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힘들지만 사실은 수요자는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데 1시간 만에 항상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다 마감돼서 체계적 문헌고찰이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끝나시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발표회나 또 신의료 관련된 제도나 이런 운영 설명을 위한 설명회들도 많이 개최하고 계시고요. 신의료에서는 특별히 또 사전 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계셔서 많은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 확산 전략으로 원탁회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다 아실 텐데 네카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이해상충 정도가 큰 경우에 저희가 합의 도출을 위해서 원탁회의를 시도합니다. 네,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굉장히 그 상호작용이 필요한 단계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네카 원탁회의 BI를 네카 공명이라고 했고요.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해서 그와 같이 따르려 함, 또 네카 원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안건으로 개개인들이 공명함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SCI 논문을 게재한다던가 학술대회 공동 개최한다던가 이런 확산작용도 하고 있고 또 국제적 확산 전략으로는 아시던 바와 같이 해외에 유수한 HTA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아태지역 의료기술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2016년 1월에는 PMEC이라는 그 굉장히 세계적인 학술대회 공동 개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대상 HTA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HTA 아시아링크나 유로스캔의 사무국이나 이그제큐티브 레지스터도 맡고 있습니다. 또 APEC과 WHO 네카 공동 주최로 하는 의료기술평가 글로벌 교육사업도 맡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그 저희 플랫폼 중에서 연구성과 집적 체계를 개발해서 거의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됐고 지금 안정화 작업에 있는 걸 다 아실 텐입니다. 아마 전주기 의료기술 평가 결과의 집적 분석, 가공, 환류 체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확산 전략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각자 조금 한 부분들을 다 만들고 이렇게 확산 전략에 참여하고 계셨었을 텐데 저희 큰 플랫폼 안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요자를 타겟으로 하는 보고서 검독 시스템을 운영한다던가 대국민에게 더 확산할 수 있는 보고서 내 대국민 요약문을 활용한다던가 전문 에디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식정보 확산팀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조금 이동이 많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조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저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사실은 이런 확산 전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네카 연구진 분들께는 이 확산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연구본부에 있다가 이동을 확산팀으로 했을 때 사실은 귀찮은 일, 그러니까 보고서 다 끝났는데 뭘 자꾸 써내라고 하니까 귀찮은 일,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보고서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었고요. 또 확산팀이 있으니까 확산팀이 알아서 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오늘 연구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그 확산 전략을 사용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보시고 저희에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